Go to the house and call the police. Go! 한 남자가 여자의 등 뒤로 소리 없이 총을 겨눕니다. 방금 전까지 나란히 잠들었던 여자였는데도 말이죠. 이 남자의 이름은 잭입니다. 어쩌면 에드워드였고 에두아르도였죠. 총을 만들고 사람을 처리하는 게 이 남자의 오랜 직업이었습니다. Don't make any friends, Jack. You used to know that. 평생 그 누구와도 곁을 주지 않았던 이 남자가 말입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Sono Clara. 결국 이 남자를 끝까지 몰아붙인 건 총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하나였죠. 그것도 가장 뒤늦게 찾아온 사랑이었습니다. 스웨덴의 새하얀 눈밭에서 이탈리아의 강가까지 이어지는 한 암살자의 마지막 계절을 지금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눈 덮인 스웨덴의 숲속, 한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걷습니다. You know, I thought I'd maybe drive into town. You want something? No. 평범한 연인의 다정한 겨울 산책처럼 보였지만 말이죠. Hunter? Oh no, they would travel in pairs, I think. 숲 저편에서는 이미 저격수가 두 사람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Gun? Why would you have a gun? 잭은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상대를 먼저 제압합니다. Jack! 연인 잉그리드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그를 불러보지만 Is he dead? 잭이 건넨 대답은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Go to the house and call the police. 경찰을 부르러 가라는 그 말이 마지막 배려였던 셈입니다. Go! 자신을 본 사람은 설령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남겨두지 않는다. 그게 지금까지 이 남자를 살아남게 한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피 묻은 손을 씻지도 못한 채 잭은 곧장 로마로 향합니다. Yeah? It's Jack. I'm here. What do you mean here? Rome. 그를 맞이한 건 오래 알고 지낸 동료 파벨입니다. Jack. 파벨은 안부 인사 대신 여자의 정체부터 캐묻습니다. Who was the girl? A friend. Who the Swedes? 스웨덴 조직이 이미 잭의 뒤를 밟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You can't stay here. 파벨은 지도를 펼쳐 잭이 숨어야 할 곳을 짚어줍니다. You'll find a dark blue Fiat Tempera with Pescara plates. Castelvecchio. 이탈리아 아브루초 산자락의 작은 마을 카스타비키오. 연락이 갈 때까지 조용히 몸을 숨기라는 지시였습니다. Don't make any friends, Jack. 그리고 파벨은 마지막으로 오래된 규칙 하나를 되짚습니다. You used to know that.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이 세계의 첫 번째 계율이었죠. 좁은 골목과 오래된 성당이 서 있는 산골 마을입니다. 잭은 이곳에서 사진작가 에드워드라는 이름을 빌립니다. 카페 주인은 낯선 손님을 보자마자 국적부터 알아챕니다. Ah, l'americano. Sì. Americano. No, l'americano, l'americano, l'americano. 그의 새 이름은 이렇게 커피 한 잔의 이름과 겹쳐집니다. Can I help you? 자판기 하나 다룰 줄 모르는 척 잭은 능청스레 웃습니다. I'm no good with machines. 철저하게 평범하고 무해한 이방인을 연기하는 셈이었죠. 정작 그의 두 손은 총을 다루는 데는 누구보다 능숙한데도요. 마을 성당의 베네딕트 신부가 먼저 잭에게 말을 겁니다. Not the truth about Abruzzo? Tonight. Very kind. No. You want 정중히 사용하는 잭을 신부는 술 한 잔으로 붙잡습니다. the quality of the brandy is good. You study our history? 잭은 역사 따위엔 관심 없다는 듯 짧게 잘라 말합니다. You're American. 신부는 웃으며 잭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You live for the present. 과거를 지운 채 오늘만 사는 남자라는 뜻이었습니다. I try to, Father. 그 말은 잭에게 칭찬보다는 정확한 진단에 가까웠습니다. 카페 한켠에서 잭은 낯선 여자와 마주 앉게 됩니다. I'm Edward. Matilda.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지만 대화는 곧 업무로 바뀝니다. Range. 150 to 175. Time. 5 seconds. 7 at the most. 사거리와 소요 시간, 표적의 수까지 세세하게 묻는 여자. Target. 1. Firing rate. Rapid. 마틸다는 잭에게 맞춤형 저격총을 은밀히 의뢰합니다. The weapon must be fairly light.
rifle to fit inside a woman's purse. 숨길 수 있을 만큼 작으면서도 위력은 그대로여야 합니다. Small briefcase would be possible. I can only give you a suppressor. 완벽한 소음기 대신 차음기 정도로 서로 타협합니다. You want a weapon, the firing capacity of a submachine gun and the range of a rifle. Can you do it? 잭은 말 대신 만들 수 있다는 눈빛만으로 대답합니다. 마틸다는 작은 소포 하나를 받아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Un pacchetto. 잭이 자주 들르던 사창가에서 그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Sono Clara. 직업적인 미소 뒤로 클라라는 다른 눈빛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스쳐가는 손님치고는 유독 오래 머무는 시선이었습니다. Grazie. See you tonight. 잭에게는 그저 흔한 하룻밤이었을 짧고 무심한 인사. 하지만 이 마을에서 그는 곧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베네딕트 신부는 산책길에서 또 한 번 잭을 붙잡습니다. All the sheep in my flock are dear to me, but some are dearer than most, 신부는 마을 사람들의 친절 이면을 조용히 짚어냅니다. especially those that have lost their way. 그러다 문득 신부는 낯선 이름 하나를 슬쩍 언급합니다. Fabio, meccanico, car doctor. 차박사라 불리는 청년 파비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But I think 신부의 목소리에는 그저 아는 사이 이상의 온기가 배어 있었죠. 잭은 지체 없이 파비오의 낡은 차고를 찾아갑니다. Fabio. Got some damage to my car. Sono amico di Padre Benedetto. 신부의 이름을 대자 경계하던 파비오의 얼굴이 풀립니다. ti servono modelli per le tue foto. No, I need tools for a broken drive shaft. 차 부품을 핑계 삼아 잭은 진짜 필요한 것들을 챙깁니다. Ma i garage? Your garage? 파비오는 대가도 없이 차고 열쇠까지 선뜻 내어줍니다. 누구에게나 이 정도로 친절한 걸까? 잭은 문득 의아해집니다. 사창가를 다시 찾은 잭. 그런데 클라라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Dove Clara? No, questa sera non c'è. 빈자리 대신 그의 눈에 걸린 건 테이블 위 신문 한 장. 스웨덴 달라나에서 세 사람이 죽었다는 짧은 기사였습니다. 잭이 눈밭에서 직접 처리한 바로 그 자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남긴 흔적이 활자가 되어 그를 따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시각 마틸다는 그 숲으로 돌아가 무언가를 확인합니다. Does this place get many visitors? Did you check it for footprints and tire tracks? 누군가 이 근처를 얼쩡거렸는지 그녀는 집요하게 캐묻습니다. 3 days ago, I walked the river, both sides. 이미 확인했다는 대답에도 마틸다의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파비오의 차고, 잭은 부품들을 하나하나 늘어놓습니다. Rounds? Prepared two kinds. 10 jacketed, 10 expanded. 마틸다가 직접 표적을 가져와 시험 사격을 요구합니다. I brought my own target. Muzzle velocity? About 360 miles an hour. That's including 20 miles an hour off for the sound suppression. 숫자 하나하나가 곧 누군가의 목숨을 가르는 정밀도입니다. Ruger. M14. I rebalanced it for the 표적지 앞에서 마틸다는 태어나 처음 쥐어보는 총을 겨눕니다. Go to the flower. Fire into these reeds. The sound suppression is superb. 발사음은 지워졌지만 그 위력만은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I couldn't place the direction of fire. 어디서 쏘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완벽한 무기가 완성됩니다. 시험 사격이 끝난 뒤 마틸다는 와인을 따라 건넵니다. How thoughtful. 숲속에서 날아든 나비 한 마리가 둘 사이에 살포시 앉습니다. So beautiful. some danger. 잭은 총만큼이나 나비도 정확히 알아보는 남자였습니다. Serves a purpose. 마틸다는 문득 눈앞의 남자를 그 나비에 빗대어 부릅니다. Thank you for a lovely day, Mr. Butterfly. 그날부터 나비 씨는 이 세계에서 잭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 아름답지만 손에 잡히는 순간 부서지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베네딕트 신부와 함께 걷던 잭, 마을의 옛 건물 앞에 멈춰섭니다. Sergio Leone, italiano. 과거 이곳이 영화 촬영지였다는 설명이 이어지던 그 순간 No. 갑작스러운 외침 하나가 마을의 평화를 순식간에 깨트립니다. Piano.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화면으로만 어렴풋이 확인됩니다. 평온해 보이던 이 골목에도 위험은 이미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클라라의 방. 그녀는 잭에게 낯선 위화감을 조심스레 털어놓습니다. Strano. Like you can't stop thinking about something. 손님을 상대하는 여자의 눈에도 잭은 뭔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You don't have to act. 잭은 오히려 그녀에게 연기를 걷어내라고 요구합니다. You should be exactly who you are. You came here to get pleasure, not to give it. 손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겠다는 낯설고 서투른 선언이었습니다. Or maybe I pretend very well. 클라라는 여전히 반신반의한 얼굴을 감추지 못하지만 I don't sleep with the other girls. 잭의 그 한마디로 둘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카페에서 클라라는 자신의 친구 애나를 잭에게 소개합니다. This is my friend Anna. We're going to see an American movie. Anna's learning English. 평범한 오후, 잭도 잠시나마 손님이 아닌 사람으로 웃어 보입니다. 둘은 그 자리에서 다음에 만날 장소까지 미리 정해둡니다. Okay, I'll be there. Locanda Grappelli? Great. Locanda Grappelli, good food. 그라펠리라는 식당. 소박하지만 진짜 같은 데이트 약속이 잡힙니다. Arrivederci, signor Farfalla. Ah, that's nice. 그리고 그 옆 테이블에는 또 다른 신문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클라라와 같은 일을 하는 여자 둘이 살해됐다는 기사입니다. 행복한 약속 옆에서 불길함은 이미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걸려온 전화. 잭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낮게 가라앉습니다. The Swedes found me. 파벨은 침착하라는 말만 지친 듯 되풀이할 뿐입니다. Stay put. Finish the job. 잭은 대체 어떻게 여기를 알아냈냐고 날카롭게 되묻습니다. Because you've lost your edge, Jack. 파벨의 대답은 위로가 아니라 은근한 책임 전가에 가까웠습니다. 믿었던 동료의 그 한마디가 잭의 마음에 처음으로 균열을 냅니다. 이른 아침, 잭은 성당 뜰을 서성이는 신부와 마주칩니다. Lorna, you're up early. 신부는 오히려 자신의 해묵은 죄부터 먼저 꺼내 보입니다. Tell me. To confess? Yes. 그러다 문득 신부는 잭의 일을 아는 척 슬쩍 말을 얹습니다. You were given some steel by Fabio, the car doctor. 잭도 지지 않고 신부에게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되돌려줍니다. Fabio, the car doctor. You have each other's photos. You have each other's eyes. 파비오의 눈매가 신부와 닮았다는 지극히 조용한 지적이었습니다. Was he conceived here under the trees at night like all the other bastards? I do not remember, signore. 신은 몰라도 신부만큼은 시선을 슬쩍 피하고 맙니다. You cannot doubt the existence of hell. It is a place without love. 그럼에도 신부는 자기 가슴엔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다 말합니다. But I do have a heart full of a father's love. What do you have, my friend? 그 한마디 질문이 잭의 가슴 한구석을 오래도록 건드립니다. 크라펠리 식당에서 잭과 클라라가 나란히 마주 앉습니다. 잭 스스로도 놀랄 만큼 이 자리에 진심이었습니다. I wasn't sure you meant me. 웨이터의 서투른 배려에 둘은 마주보며 함께 웃습니다. Il signore parla italiano come gente di paese. 클라라는 조심스레 그의 사생활을 하나둘 캐묻기 시작합니다. Are you married? No. 짧은 대답 뒤로 클라라는 더 깊은 곳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I was sure this was your secret. You have a secret. 연인처럼 보이는 두 사람 사이에 비밀 하나가 조용히 놓입니다. 전화벨이 다시 울리고 잭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립니다. I need some more time. 잭은 어떻게든 시간을 조금 더 벌어보려 안간힘을 씁니다. You're testing my patience. 상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봐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You'll get 2 days. Then you make the drop. 이틀, 이제 잭에게 남은 시간은 정확히 그게 전부였습니다. 잭은 클라라를 데리고 자신만 아는 조용한 계곡으로 향합니다. Where we go? Only you come here? 비밀스럽던 이 남자가 처음으로 자기만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Un paradiso qui. 클라라는 순수하게 함께 물놀이를 하자고 청합니다. I'm going to swim in the water. You come? 잠시나마 잭도 그저 평범한 연인처럼 굴어봅니다.
그러다 문득 클라라의 손끝에서 낯선 물건 하나가 발견됩니다. Look, it's a bullet. Maybe the hunters are here. I don't think so. 아무렇지 않게 넘긴 그 한마디에 잭의 눈빛만 잠시 흔들립니다. 클라라는 결국 잭의 가방 속에서 총 한 자루를 발견합니다. I just don't understand what the hell you're doing with a gun. 잭은 그저 친구가 준 물건일 뿐이라며 얼버무려 보지만 The two prostitutes were killed in Pescara, right? 클라라의 불안은 이미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Clients. Does it make you feel safe with me? You're not a client. 손님이 아니라는 그 말, 클라라에겐 이미 고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곧 종교 행진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It's a processione. 클라라는 용기를 내어 그 축제에 잭을 초대합니다. And after that, after tomorrow, next day. 잭의 대답은 기대와 체념 사이 어딘가에 위태롭게 걸쳐 있었습니다. I can't stay forever, Connor. 파벨에게서 다시 한번 짧고 건조한 연락이 걸려옵니다. I'll make the delivery and then I'm out. 파벨 역시 이 일에서 이제는 손을 씻겠다고 선언합니다. Okay, Jack. 그리고 그 뒤로 짧고 차가운 통보가 곧장 이어집니다. You're out. 잭은 잠시 후 또 다른 번호로 조용히 전화를 겁니다. Hello. Now, you listen to me carefully. 낯선 이름 하나가 등장하며 잭의 마지막 패가 서서히 움직입니다. 완성된 총을 들고 잭은 마틸다와 다시 마주 앉습니다. I see you've brought it in with you. Everything's here as we agreed. 마틸다는 대신 작은 사탕 봉지 하나를 조용히 건넵니다. Candy for your trip. Thought you might have a sweet tooth. 다정해 보이는 그 손짓 뒤로 알 수 없는 긴장이 흐릅니다. I guess I'll be reading about this in the Tribune. I expect so. 마틸다가 잠시 화장실로 자리를 비운 사이입니다. I'm just going to the ladies. Wait here. 잭의 손이 총 케이스 위에서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그녀가 돌아오고 둘은 서로의 안부만 짧게 확인합니다. Okay. I'm fine. You? You won't need your gun. You never know.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마지막 지불이 이루어집니다. Final payment. Buy yourself a retirement clock. 마틸다는 웃으며 잭을 다시 그 이름으로 부릅니다. Goodbye, Mr. Butterfly. 작별처럼 들렸던 그 인사는 사실 진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같은 시각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통화 중입니다. Hello. What happened? There wasn't the opportunity.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남아있다는 짧은 보고였습니다. Find one. I'm following it now. 누군가는 여전히 잭의 그림자를 집요하게 밟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잭은 서둘러 클라라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I was looking for you. I'm here. What are you doing tonight? Don't. 잭은 처음으로 함께 떠나자는 말을 어렵게 꺼냅니다. If I asked you to come away with me, would you? Why not? Together. Together. Forever. Forever. 클라라의 대답에는 망설임이라곤 조금도 없었습니다. 잭은 그녀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며 급히 등을 떠밉니다. I want you to take this and meet me at the river. Edoardo. Go! Go! 클라라가 떠난 자리, 잭은 마지막 상대와 조용히 마주섭니다. Who do you work for? Same man as you. 가장 믿었던 관계마저 결국 같은 조직의 손이었던 셈입니다. 총성이 짧게 이어지고 잭은 끝내 상대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그 총구는 이번엔 성당의 신부를 향합니다. I'm sorry, Father. 고해 성사를 들어주던 다정한 목소리는 그렇게 영영 멈춥니다. 총상을 입은 채 잭은 마지막 힘으로 차를 몰아 강가로 향합니다. 클라라는 강가에 홀로 서서 애타게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끝내 강가에 닿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나비를 닮은 한 남자의 마지막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침묵으로 자신을 지켜온 남자의 마지막 실패라고 봅니다. 잭은 평생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법을 배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연인도 동료도 심지어 자기 이름까지 도구처럼 갈아치우며 살았죠. 그런데 카스타비키오라는 작은 마을이 그 원칙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베네딕트 신부는 그에게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라 말했지만 사실 그건 과거를 지운 채 도망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신부 자신도 과거를 감춘 채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파비오라는 사생아, 그리고 태연이 흐려버리는 기억이 안 나라는 말. 성직자조차 자기 죄를 완전히 씻어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잭과 신부는 어쩌면 그래서 서로를 알아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죄를 짊어진 채 살아가야 하는 두 남자, 방식만 달랐을 뿐이죠. 영화 속 나비는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핵심 상징입니다. 멸종 위기종이라는 대사, 그리고 마틸다가 붙인 나비씨라는 별명. 아름답지만 손에 쥐는 순간 부서지는 존재. 그게 바로 잭이었습니다. 총을 만드는 손으로 나비를 알아보는 남자. 그 모순이 영화의 중심입니다. 클라라는 그 나비를 살아있는 그대로 두고 싶어한 유일한 사람이었죠. 손님이 아니에요 라던 그 한마디에 잭은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마틸다의 미소 뒤에 숨은 계산과 파벨의 배신, 신부의 죽음까지. 잭이 지키려 했던 세계는 결국 대부분 그를 이용하거나 배신했습니다. 유일하게 그를 있는 그대로 원했던 사람은 클라라 하나뿐이었습니다. 강가에서 그녀가 부른 이름은 잭이 아니라 에두아르도였습니다. 암살자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한 한 남자의 이름이었던 거죠. 감독 안톤 코르바이는 이 영화에서 설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짧은 총성 하나, 스치는 표정 하나로 대부분의 서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인지 유독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화끈한 액션을 기대한 관객에게는 유독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적인 리듬이야말로 이 남자의 고립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잭의 생사는 화면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많은 평자들은 이 결말을 의도된 여백이라 해석하곤 합니다. 확인 대신 여운을 남기는 선택. 그게 이 영화다운 마무리였던 셈이죠. 클라라의 부름에 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결국 각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던 남자가 딱 한 번 마음을 열었을 때 세상은 그 대가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감독 안톤 코르바이는 원래 사진작가이자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입니다. U2와 디페시 모드 같은 밴드의 이미지를 오래 찍어온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이 영화의 화면은 마치 정지된 사진처럼 다뤄집니다. 인물을 중앙에 두고 배경은 멀찍이 흐릿하게 물러나 있는 구도, 말보다 정적인 프레임 하나가 훨씬 많은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죠. 극중 신부가 언급한 세르지오 레오네의 그림자도 여기서 짙어집니다. 스파게티 웨스턴 특유의 정적과 긴 침묵을 이 영화도 그대로 빌려옵니다. 조지 클루니는 이 작품에서 평소의 화려한 매력을 스스로 걷어냅니다. 농담도 여유로운 미소도 거의 없는 극도로 절제된 얼굴만 남죠. 할리우드 스타의 이미지를 벗고 텅 빈 표정의 장인을 연기한 셈입니다. 그 절제가 오히려 잭이라는 인물의 공허함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평단의 반응은 그래서 유독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럽 예술영화 감성의 스릴러라며 높이 평가했고, 어떤 이들은 지루하게 늘어지는 미니멀리즘이라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개봉 당시 북미에서 박스오피스 1위에 오릅니다. 큰 볼거리 없이도 절제된 긴장만으로 관객을 붙잡은 셈이었죠. 저는 이 영화의 진짜 힘이 마틸다라는 인물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녀는 잭에게 총을 의뢰한 고객인 동시에 끝내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나비씨라 부르며 다정하게 웃던 얼굴과 총구를 겨눈 얼굴이 같은 사람. 잭이 살아온 세계 자체가 원래 그렇게 이중적이었다는 뜻이겠죠. 파벨의 배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온 동료조차 결국 조직의 논리 앞에선 남과 다르지 않았죠. 그러니 클라라의 존재가 더더욱 도드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개선 없이 그를 원한 사람은 영화 전체에서 그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영화를 단순한 암살자 스릴러로만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과 죄, 그리고 뒤늦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읽힙니다. 베네딕트 신부와 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질문을 안고 삽니다. 나는 사랑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 말이죠. 신부는 그 답을 신앙 속에서 찾으려 했고, 잭은 그 답을 클라라라는 한 사람에게서 찾으려 했던 겁니다. 결말에서 잭의 생사가 명확히 그려지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 봅니다. 답을 확정짓는 순간 이 영화가 던진 질문도 함께 닫혀버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가 강가에 닿기 전에 이미 답을 찾았다고 믿습니다. 평생 도망만 치던 남자가 마지막 순간엔 누군가를 향해 달려갔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이 영화 곳곳에는 잭의 직업이 남긴 습관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추는 걸음, 낯선 소리에 먼저 반응하는 눈동자,
카메라는 그런 사소한 습관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고 그저 따라갑니다. 관객은 대사가 아니라 그 반복되는 동작으로 잭이라는 사람을 읽게 되죠. 클라라와 함께 있을 때만 그 습관이 아주 잠깐씩 느슨해집니다. 총을 겨누던 손이 그녀의 등을 쓸어내리는 순간 온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 낙차야말로 영화가 가장 공들여 만든 감정의 결이라 생각합니다. 파비오라는 인물도 다시 보면 단순한 조연 이상의 무게를 지닙니다. 신부의 숨겨진 아들일지 모른다는 암시 하나로 마을 전체가 다르게 읽히죠. 겉으로는 평화로운 산골 마을이지만 그 안엔 저마다의 비밀이 얽혀있던 겁니다. 잭이 그 마을에 스며들 수 있었던 이유도 어쩌면 여기 있었을 겁니다. 누구나 뭔가를 숨긴 채 살아가는 동네였으니까요. 결국 이 영화가 그리는 건 특별한 암살자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숨기며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숨기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의 기록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든 잭은 마지막에 도망치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이 남자는 이미 구원받은 건지도 모릅니다. 원작 소설 아주 사적인 신사에서 출발한 이야기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글로 쓰인 침묵을 영상은 또 다른 방식의 침묵으로 옮겨낸 셈이니까요. 액션 스릴러를 기대하고 이 영화를 고른 분들겐 다소 낯선 리듬일 수 있습니다. 총성보다 정적이 많고 대사보다 표정이 많은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느림을 견뎌낸 관객에게는 마지막 10분이 유독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쌓아온 침묵이 그 순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구조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이라면 그 강가에서 대답을 들었다고 믿으시겠습니까?